포드는 유럽에서 약 3,0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어려운 경제 환경, 특히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로부터의 경쟁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포드는 방금 엄청난 발표를 했고, 이는 자동차 업계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소한 조정이나 화려한 신차 공개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딜러십, 심지어 운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의할 수 있는 전략의 대변력입니다. 이 발표의 중심에는 흥미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대담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포드는 기아와 볼보 같은 브랜드의 제품과 경쟁할 예정이었던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 SUV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포드는 F-봄 보식 라이트닝의 후속 모델 출시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기와 접근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포드는 전기차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대신 하이브리드를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기를 주저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중간 단계로 2배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포드는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을까요? 전기차 부문에서의 손실 증가, 해외에서의 치열한 경쟁, 팔리지 않은 고가 차량의 재고 과잉으로 인해 회사는 이 전환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포드가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분석해보고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봅시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드는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임 체인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공식적으로 2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기대하던 3열청이 SUV를 취소했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 EV 게인과 볼보 EXUV 같은 강자들과 경쟁할 예정이었지만, 포드는 재정적 수익과 개발 비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히 전기화에 대한 글로벌 추진이 헤드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충격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포드는 또한 그들의 주력 전기 픽업인 F-파스 보식 라이트닝의 차세대 모델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라이트닝은 포드의 가장 야심찬 전기차 프로젝트 중 하나였지만, 예상보다 느린 판매와 증가하는 생산 비용으로 인해 회사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포드는 전기차 시장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완전 전기차에 2배로 집중하는 대신 포드는 하이브리드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 전기차로 전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더 친환경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이 중간 지점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편리함과 전기 기술의 효율성을 결합하여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비용에 대해 주저하는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결정이 아닙니다. 이는 포드의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변화입니다.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회사는 이미 2024년 상반기에 2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전기차 부문의 손실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의 증가하는 경쟁에 대응하고 첫 해에 최대 절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는 전기차의 급속한 감가상각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포드의 전기차 후퇴와 하이브리드 우선 순위 결정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더 천천히 진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시간만이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포드의 대대적인 발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드는 지금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재정적 어려움, 경쟁 압력,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의 혼합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대담한 전환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숫자부터 시작해봅시다. 한때 회사의 미래로 칭송받았던 포드의 전기차 부문은 현금을 잃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2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그 숫자가 50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LE150 라이트닝과 머스탱 마하-E 같은 모델에 대한 초기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예상했던 볼륨이나 이익 마진으로 이 차량들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압박을 더하는 것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 회사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첨단 배터리 기술을 갖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 포드가 가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시장이 점점 더 혼잡해짐에 따라 특히 중요합니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포드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특히 포드의 라인업에서 전기차는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으며 일부는 첫 해에 5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딜러십 모두가 주저하게 되었고 팔리지 않은 재고가 과잉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F1 보싱 라이트닝과 머스탱 마하이가 먼지를 쌓으며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쟁과 재정 문제만이 아닙니다. 소비자 행동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많은 구매자들은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높은 초기 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전환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포드의 하이브리드 전환은 이러한 주저에 대한 계산된 대응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에 완전히 전환하지 않고도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 포드의 움직임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혁명은 재정을 안정시키고 경쟁 우위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수십억 달러의 질문입니다. 포드의 대담한 움직임은 단순히 그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동차 산업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장을 재구성하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략을 제고하도록 강요하는 더 큰 트렌드와 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안의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잉 생산. 포드만이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이는 문제에 직면한 유일한 회사가 아닙니다. 업계 전반에서 제조업체들은 전기차품 동안 생산을 늘렸고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수요 급증을 예상했습니다. 그 결과 딜러십은 특히 고가 모델인 SUV와 전기 트럭으로 과잉 재고가 쌓였습니다. 이 재고 과잉은 큰 할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체부터 딜러십까지 모두에게 압력을 가하는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드의 전기차 수익성 문제는 전체 부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자원을 가진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작은 업체나 전기차 시장에 늦게 진입한 업체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GM과 스텔란티스 같은 경쟁업체들은 포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들 자신의 전략을 조정해야 할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M은 전기차 출시를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딜러십은 이러한 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딜러십이 전기차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충전소를 설치하고 직원 교육을 하고 전기차를 비축했지만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십 간의 긴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포드 딜러십은 심지어 재고를 반환하거나 운영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직접 소비자 판매 추진은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의 하이브리드 전환은 다른 제조업체들에게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 전기차로의 전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거나 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함으로써 포드는 전기차 채택의 현재 한계를 인정하고 전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한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포드의 결정은 혁신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도전 과제를 강조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진화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포드의 선례를 따르거나 뒤처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대대적인 전환은 단순히 회사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는 딜러십 네트워크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드의 판매의 중추였던 이 지역 허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포드의 진화하는 전략의 교차로에 놓여 있습니다. 재고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딜러십 주차장은 포드 엑스페디션, F1 스위프트 라이트닝, 무스탕 메이치 E와 같은 고가 차량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줄줄이 팔리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완전 장착 모델의 경우 9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가격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먼지를 쌓는 동안 딜러십은 팔리지 않은 재고에 대한 이자 비용인 플로어 플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포드의 전기차 문제는 특히 독특한 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딜러십이 전기차 인프라에 크게 투자하여 충전소를 설치하고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며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을 교육했습니다. 이제 전기차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러한 투자는 거의 또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손실을 흡수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딜러십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딜러십이 공급망 부족을 이용하여 높은 수요 모델에 큰 마진을 붙였습니다. 이제 가격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딜러십들은 이러한 관행에 실망한 고객들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포드의 하이브리드 및 소비자 직접 판매 전환은 딜러 관계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함으로써 포드는 일부 딜러십을 구식 전기차 재고로 남길 수 있는 제품 전략의 변화를 신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판매와 공장에서 문 앞까지의 배송이 증가하는 추세는 전통적인 딜러십 모델을 완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딜러십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일부는 서비스 및 유지 보수에 집중하거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더 저렴한 수요 차량에 집중함으로써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드의 딜러십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들의 대응 방식이 향후 몇 년간 자동차 구매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드의 대대적인 전환이 소비자인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통적인 가솔린 차량을 고려하든 포드의 전략적 변화는 여러 면에서 당신의 구매 경험과 지갑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먼저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포드의 과잉 재고와 느린 전기차 판매로 인해 이미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스탕 마치 E와 F-뿜부싱, 라이트닝 과 같은 차량은 일부 모델이 MSRP 보다 수천 달러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포드가 다음 세대 모델이 도착하기 전에 재고를 정리하려고 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절약가들에게 황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포드의 새로운 집중이 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우선시함으로써 회사는 전기차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고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포드의 라인업에서 더 많은 하이브리드 옵션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문에 투자함에 따라 더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드 엑스피디션이나 F1BC 과 같은 전통적인 가솔린 차량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가격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의 가격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완전 장착 트림의 경우 포드는 이를 크게 줄일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을 금융으로 구매하는 것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월 납입금이 덜 부담스러워지면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변화하는 딜러십 경험에 있습니다. 포드의 소비자 직접 판매에 대한 집중 증가, 특히 전기차의 경우 딜러십에서의 대면 상호작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기술에 능숙한 구매자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승과 대면 협상의 경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인내심입니다. 전기차를 쇼핑 중이라면 재고가 계속 쌓이면서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찾고 있다면 포드의 향후 출시를 주시하세요. 전통적인 가솔린 차량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강하게 협상하거나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세요. 결론은 포드의 변화는 구매자에게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공하며 이 변화하는 환경을 탐색하는 데 있어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포드의 최근 움직임은 대담하며 회사가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큰 질문은 이러한 변화가 포드가 안정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할지입니다. 포드의 하이브리드 전환은 이 전략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솔린 차량과 완전 전기차를 연결하는 세그먼트에 대한 베팅입니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함으로써 포드는 전기차에 대해 주저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낮은 배출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합니다.
이 중간지대 접근법은 특히 전기차 재택이 지연되고 있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포드는 배터리 기술에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의 블루 오벌 시티와 미시간의 새로운 공장과 같은 공장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배터리를 생산하여 포드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즉각적인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며 포드는 단기적인 도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상당합니다. 하이브리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거나 포드의 전기차 부문이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면 재정적 부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드의 소비자 직접 판매 전환은 전통적인 딜러십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지역 접점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포드의 당위 현실과 장기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포드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에서 입지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포드의 대담한 전환은 자동차 산업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포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와 시장 압력, 변화하는 소비자 기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주요 교훈 중 하나는 전기차 전환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포드의 어려움은 장애물을 드러냅니다. 높은 생산 비용,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비싼 전기차에 대한 제한된 소비자 관심, 이러한 현실은 기업들이 혁신과 재정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재평가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유연성의 필요성입니다. 포드의 하이브리드 전환은 전환 옵션을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를 완전히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더 넓은 청중에게 매력적입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포드의 선례를 따를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 기술에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딜러십 문제는 또한 경고의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소비자 직접 판매를 탐색하는 것은 오랫동안 자동차 판매의 중심이었던 딜러 네트워크를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딜리어를 배제하는 것은 반발, 물류 문제, 불만족한 고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온라인 편리함과 강력한 딜러십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드의 재고 과잉은 과잉 생산과 높은 가격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팬데믹 시대의 차량 비용은 많은 구매자들을 가격에서 제외시켰고 신뢰를 침식시켰습니다.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도전은 기업들이 소비자 충성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공감될 것입니다. 포드의 전환은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변혁적인 시기를 강조합니다. 경쟁 업체들이 이러한 교훈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자동차 제조의 다음 시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포드의 최근 변화는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는 글로벌 경제 압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세에서 전기차 인센티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인들은 포드의 결정과 자동차 제조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드가 직면한 즉각적인 도전 중 하나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차량에 대한 관세입니다. 멕시코에서 제조된 머스탕 마치 2와 같은 모델은 제한된 관세 인상이 시행될 경우 상당히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포드가 이미 이러한 차량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관세는 마진을 더욱 줄이고 전기차를 구매자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의 불확실한 미래는 복잡성을 더합니다. 수년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세금 공제를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에 덜 집중하는 정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포드와 다른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거나 소비자 관심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포드는 국내 투자를 통해 이러한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시간과 테네시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세워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세금 인센티브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위한 차세대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 효율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즉각적인 결과를 내지 못해 포드는 단기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은 또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재생에너지 촉진 노력이 전기차 채택을 증가시켜 포드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민첩성을 유지하며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포드의 전략이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압박을 관리하는 것이 포드의 대담한 움직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대담한 전환은 단순히 그들의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종입니다.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고 하이브리드를 우선시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야심찬 목표와 소비자 채택의 현실 사이의 격차를 강조합니다. 가장 큰 교훈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상적인 미래를 쫓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채택은 높은 비용, 주행 거리 불안, 인프라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드의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완전 전기화에 대한 일정을 제고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재고 관리와 가격 책정에 있습니다. 포드의 과잉 생산과 높은 가격은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객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은 이를 주목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과도한 재고의 함정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포드의 전환은 혁신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기차 생산과 같은 대담한 움직임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신중한 실행 없이는 위험이 보상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진화함에 따라 포드의 경험은 경쟁자들에게 가이드와 경고가 될 것입니다. 결국 포드의 대규모 발표는 단순한 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입니다. 취소된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새로운 집중으로 포드는 전기화와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전기차에서 좋은 거래를 얻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옵션에 접근할 기회가 생깁니다. 경쟁자에게는 포드의 도전에서 배우고 자신들의 전략을 재조정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포드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담한 움직임이 포드의 미래 산업에서의 위치를 확보할지 아니면 그들의 유서 깊은 역사에서의 실수로 남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포드와 자동차 세계의 앞길이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는 것입니다.